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그러나 극도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입니다. 오늘은 전두환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31년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군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 권력을 쟁취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퇴임 후에는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았고 무기징역형 및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삶은 논란과 거대한 상흔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23일 별세하기까지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여러 행동을 일삼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부터 전두환의 어린 시절부터 군사반란, 대통령 재임과 퇴임 후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생과 성장기. 전두환은 1931년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집안은 6남 5녀나 되었으나 그의 형제 대부분이 어린 시절 병을 앓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결국 3남 5녀만 성인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셋째 형 전기환, 본인 전두환, 그리고 남동생 전경환, 그리고 여동생들이 생존했습니다. 사세였던 1935년 가족이 대구로 이주했기에 그가 본격적으로 성장기를 보낸 곳은 대구입니다. 이후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 시절 축구부 골키퍼로 활동했으며 소위 다리 힘이 매우 좋고 싸움에도 능하여 대구 지역에서 주목으로 평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침성이 좋고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도 하며 이러한 성격은 훗날 군사조직 내에서 큰 인맥과 영향력을 형성하는 자질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고등학생이던 전두환도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잠시 갑종 간부 후보생단기 교육장교로 임관을 고민했지만 전경환 남동생이 이미 군에 간 사실을 탐탁지 않아 하던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 육군사관학교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낮아 낙방했다가 일부 합격생이 입교를 포기한 덕에 충원 합격, 즉 보결로 입학합니다. 육사 입학 당시에는 정규 육사 1기로 분류되었지만 이전 임시 육사생들을 110기로 인정해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두환이 속한 정규 1기가 11기로 순번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훗날 육사 11기생들이 군내에서 우리보다 선배 대접만 받는 임시 육사 기수에 대한 반감으로 군 내부 갈등을 만들어내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육사 시절 그는 성적은 낮았지만 156명 중 121등, 대인관계나 체력, 단체를 이끄는 리더십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동기들조차 전두환을 마치 상급자처럼 대하며 존댓말을 썼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주말이면 축구가 끝난 뒤 다 함께 자리를 만들어 파티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부침성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군장교 활동과 박정희와의 인연. 전두환은 1955년 육사 졸업 임관 후 일선 사단과 보병학교 등을 거쳤고 1959년부터는 미 육군 특전단 그린베레 및 레인저, 스쿨 등지로 유학을 다녀오며 특수전 능력과 군사 영어를 익혔습니다. 1위는 그가 한국군 내 특전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59년 장인이던 이규동 준장을 통해 영등포 육관구 사령관 박정희와 만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박정희는 부관을 제의했지만 부관 체질이 못 된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전두환은 박정희의 눈에 든 젊은 장교 중 하나가 되었으며 훗날 군부 내에서 빠른 진급과 특혜를 얻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 가담과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전두환은 서울대 ROTC 교관 신분이라 직접 군부대와 탱크를 이끌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지지, 시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육사로 달려가 강영훈 육사교장을 구군배제시키고 생도들을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5.16의 정당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큰 이벤트가 되었죠. 이 공으로 전두환은 대위 계급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나이 30세의 전후로
군 내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군 안에서 비슷한 성향의 장교들과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구성해 결속을 다집니다. 베트남 파병과 특전사령부 경력. 전두환은 1970년대 초 제구보병사단 제29보병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운영과 전투 관련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하며 적성화기를 무기밀매상에게서 구입해 노획물이라고 보고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상부와 충돌을 빚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 1월 준장 진급에 성공,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 부임합니다. 이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국군보안사령관 등 핵심 자리를 잇따라 맡게 되는데, 이는 여전히 박정희 등 권력자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회라는 사조직의 영향력 덕분이었습니다. 박정희 사망 직후 1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한민국 정세는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의 자격으로 사건 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대장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정승화는 하나회를 숙청하려 했고, 이에 맞서 전두환은 12월 12일 밤 특전 여단과 구사단 등의 군 병력을 불법 동원해 정승화를 체포하는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12.12 군사반란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을 거쳐 전두환은 군 지휘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며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가와 학생운동 등을 강압적으로 무력 진압했습니다. 곧 광주 지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하지만 신군부는 공수부대까지 투입해 유혈 진압을 단행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위를 설치하여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선거 기구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일명 체육관 선거라 불렸고, 이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언론을 강력히 통폐합 검열했으며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해 수많은 인권 침해를 야기했습니다. 부유층 비리에 대한 처벌보다는 도시 빈민층, 행여병자 등을 강제 연행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컬러 TV 시대를 열었으며 프로야구 K리그 런칭 등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해 대중의 시선을 돌리는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성 개방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민주화운동 탄압과 폭력이 지속되어 반민주적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계속된 탄압에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6월 항쟁이 폭발했습니다.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계속 묵살하지 못해 전두환은 후계자인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을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임기 만료와 함께 1988년 2월 자진 퇴임합니다. 퇴임 이후 백담사 칩거와 오공청문회. 퇴임 직후에도 국민의 반감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반호공화국 정서가 커지자 전두환은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로 들어가 2년 넘게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공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권의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형제 친인척들이 구속되고 권력형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오공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산됩니다. 그동안 전두환은 백담사에 머무르며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12.12, 5.18 내란죄 재판과 사면.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과거사 청산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전두환은 12.12 및 5.18 사건 관련해 반란 수괴 내란 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으며 2,200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직후 김영삼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이 화해와 국민통합을 주장하며 특별사면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과 노태우는 동시에 석방됩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었으나 실형 복역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끝났습니다. 추징금은 완납되지 않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년 행적. 퇴임 후에도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간주해왔으며 피해자나 유족 측의 특정한 사과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고록 등을 통해 광주의 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도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꺼렸지만 골프 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꾀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추징금 미납과 재산 환수. 거액의 추징금이 남아있는데도 호화 생활을 이어가자 여러 차례 검찰의 재산 추징 시도가 있었지만 온전한 환수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가 미술품 경매나 부동산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와의 관계, 동시대 대통령들과의 비교. 함께 군사정권을 이끌었던 노태우와의 관계는 퇴임 후 틀어졌고 김영삼 정부에서 구속사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중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제일 행복했던 시기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후와 사망. 2021년 8월 다발성 골수종혈외감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23일 서울 연희동 자택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향년 90세였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노태우의 별세와 같은 해 10월 26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두환의 유족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장례 절차 후 화장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으나 내란 및 반란 수괴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기에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생전 끝까지 5.18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명백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고 역사의 심판을 외면하려 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가.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한국 현대사에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으며 임기 중 각종 비리를 일삼았던 군부 독재자로 평가됩니다. 한편으로 그의 집권기에 국가가 물가 안정 중화공업 발전 등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인권 침해와 탄압이 만연했다는 점에서 크게 긍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상처를 남겼고 사망 직전까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비판점입니다. 법적으로도 12.12 5.18 내란 행위가 최종 유죄 확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고 추징금 미납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노후에도 골프나 사교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 출판 과정에서 5.18 진상을 왜곡함으로써 또 한 번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맺은 말. 전두환은 스스로를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인물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여러 행위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군사독재자로 남깁니다. 성장이 빠르면 빠를수록 부패가 더 심하게 뿌리내리는 법이듯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화 요구를 군화발로 짓눌렀던 그 시기의 상처는 한국 사회에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5.18 등으로 대표되는 고통은 국경을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인류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기도 하며 전두환의 행적은 과거사 청산이 왜 필요한지, 독재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하겠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이 권력으로 자행한 만행에 대하여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아픔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이고 전두환을 둘러싼 평가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살아남아 모든 과오와 진실을 기록한다는 말처럼 그의 여러 행적과 공과는 역사 속에서 계속 평가받고 있으며 그 평가가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두환의 일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